안녕하세요. 세움에서 국어를 맡고 있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을 위한 2학년 겨울방학 특강 수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는 홍보 영상이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로 제작되는 짧은 영상이라 한번 보시면 이제 향후의 수업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 겨울방학 특강 2학년을 위해서 준비한 수업은 수능 문학기출, 최다빈출, 개념방학 특강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먼저 수능 문학 기출 문제들이 이미 있죠.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문학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말하면 5개년의 문학 기출입니다. 수능 문학과 학력평가 문제, 특히 6월 학평이 같이 포함될 예정이에요. 자, 5개년의 문학 기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최다 빈출된 개념어를 선택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작품 자체에 등장한 용어 말고 1번부터 5번 선지에 등장한 문학 개념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선택을 할 때는 최다 빈출된 정답 선지를 위주로 뽑습니다. 이렇게 뽑으면 이제 조금 새로운 시선인데 정답 선지를 뽑아서 이렇게 보면 수능이 원하는 개념어가 생각보다 넓거나 복잡하거나 아니면 이게 되게 긴밀하지 않아요. 문학 개념어는 굉장히 심플한 개념어들인데 수능은 그걸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물어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재를 구성을 한 다음에 이 개념어들을 모아서 특강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먼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어들이 있냐면 실제로 수능에서 정말 정답 선지로 많이 들어가는 단어는 대조거든요. 대조, 대립. 의인. 작년인가 재작년 수능에 문학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의 정답 선지가 의인법이었어요. 화류, 유추 같은 어떤 문학 표현법 개념어들도 많고요. 물론 문학 개념어들은 표현법도 들어가지만 사실상 표현법보다는 구조를 정하는 단어들이 훨씬 더 정답 선지에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를 봤는데 이 단어와 이 단어는 대립이다. 혹은 어떤 종결어미가 반복돼 있다. 그래서 대조나 반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정답 선지로 선택을 하죠. 근데 이 수업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미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문학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특강을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시를 봤는데 뭐 낯선 현대시 극복하는 수업이라던가 고전 논문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수업, 이런 수업은 사실 시중에도 많고 어디에 가서도 찾아낼 수 있는 수업들이죠. 근데 그 수업의 모양을 보시면 지문이 있으면 지문을 조금 더 정교하게 독해하고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수업, 그것이 먼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업들이 진행이 됐을 거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고 틀린 걸 좀 보게 했겠죠. 근데 저는 순서를 바꿔서,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요즘 친구들의 특징이 약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요즘 친구들의 대세입니다. 이제 세상이 어려워지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친구들은 적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내기를 바라죠. 근데 물론 모든 공부가 그럴 수는 없지만 그 여러 가지 공부법 중에서 그래도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 시선을 잠깐 바꿔주는 거예요. 작품을 공부를 하면 사실 작품에 대한 공부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시라든가 각각의 소설이라든가 해야 될 게 많으니까요.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는 전체 체계도 보여줘야 되고 작은 얘기를도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죠. 그럼 친구들한테는 뭐가 되냐면 작품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죠. 두 가지 케이스인데 작품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도 문제를 틀려요. 왜? 문제에 있는 1번부터 5번의 선지가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몰라서. 이거나 아니면 작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작품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으니까 아니 문제에서 어떤 걸 포인트로 물어보는지 몰라서, 왜냐면 자기는 100개를 공부했거든요. 작품에 대해서 자세한 것, 중요한 것, 큰 것, 작은 것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문제에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한 게 너무 많아져 버리니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몰라서 오히려 문제에서는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죠. 저는 문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에 대한 이해도보다는 이제 문제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선지들, 중요한 개념들. 왜냐하면 수능은 출제자들이 일종의 스스로의 가치관을 담아놓은 과정이거든요. 수능에서 정답이 됐다는 얘기는 출제자들이 이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라는 것이고, 수능은 국어이기 때문에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굉장히 다르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되는 선지 중심의 개념어를 먼저 공부하고 작품으로 들어가면 작품이 막 이 작품이 한 작품이 이 얘기 저 얘기 요 얘기 저 얘기 이런 거 말고 혹은 내가 이걸 배웠던 작품이니까 자신이 있고 배우지 않았던 작품이니까 자신이 없고 이런 거 말고 아 수능이 이번에는 이걸 물어보고 싶구나. 그래서 대조에 관련된 작품으로 이 작품을 줬는데 내가 이 작품을 잘 모르긴 하겠는데 여기서 대조 여기서 대조는 찾아낼 수 있겠어. 뭐 이런 시선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실제로 최다 빗줄 개념어 특강의 목적이고 동시에 조금 기존의 수업과는 다른 시선에서 친구들한테 약간의 효율성을 더 주기 위한 수업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아마 문제에 대한 접근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 문제가 무엇을 중심적으로 물어봤는지에 대한 어떤 감이 조금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낯선 작품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면 낯선 작품이든 익숙한 작품이든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어 하는 건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의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제 2학년 겨울방학 특강의 내용입니다. 수업 선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